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주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감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 교묘한 조종에 능숙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정서적 협박을 통해 부모를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녀인 척 연기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그 순간적인 다정함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내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힘든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내 인생인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며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약속을 깨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변화하겠다, 잘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며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잠깐만 빌려 쓸게와 같은 작은 약속부터 삶의 중요한 약속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관대함과 사랑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빼앗아가기만 할 뿐 되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돈, 시간, 에너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의 노후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부모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며 부모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부모의 작은 단점이나 실수를 혹독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비난의 부모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살던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오세요. 와 같은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바쁘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를 망신주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부모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지,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거절의 경험이 나르시시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유전적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타고난 특정 기질이 성격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대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칭찬이나 과잉 보호 역시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며 자란 아이,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여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방어적으로 자기애를 부풀리는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특정 구조나 기능,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유전, 환경, 양육, 문화, 생물학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대받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 현장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들에게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당신을 위해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당신 자신을 바꾸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분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삶에 책임이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선택과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십시오. 상대를 알아야만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당신을 과거의 죄인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없었던 학대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인이었고 그들은 아이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의 양육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당신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기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이 낳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접 마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을 돌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가나 코치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주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감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 교묘한 조종에 능숙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정서적 협박을 통해 부모를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녀인 척 연기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그 순간적인 다정함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내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힘든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내 인생인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며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약속을 깨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변화하겠다, 잘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며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잠깐만 빌려 쓸게와 같은 작은 약속부터 삶의 중요한 약속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관대함과 사랑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빼앗아가기만 할 뿐 되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돈, 시간, 에너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의 노후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부모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며 부모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부모의 작은 단점이나 실수를 혹독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비난의 부모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살던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오세요 와 같은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바쁘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를 망신주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부모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지,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거절의 경험이 나르시시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유전적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타고난 특정 기질이 성격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대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칭찬이나 과잉 보호 역시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며 자란 아이,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여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방어적으로 자기애를 부풀리는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특정 구조나 기능,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유전, 환경, 양육, 문화, 생물학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대받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 현장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들에게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당신을 위해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당신 자신을 바꾸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분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삶에 책임이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선택과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십시오. 상대를 알아야만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당신을 과거의 죄인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없었던 학대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인이었고 그들은 아이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의 양육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당신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기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이 낳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접 마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을 돌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가나 코치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주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감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 교묘한 조종에 능숙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정서적 협박을 통해 부모를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녀인 척 연기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그 순간적인 다정함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내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힘든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내 인생인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며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약속을 깨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변화하겠다, 잘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며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잠깐만 빌려 쓸게와 같은 작은 약속부터 삶의 중요한 약속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관대함과 사랑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빼앗아가기만 할 뿐 되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돈, 시간, 에너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의 노후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부모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며 부모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부모의 작은 단점이나 실수를 혹독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비난의 부모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살던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오세요. 와 같은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바쁘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를 망신주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부모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지,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거절의 경험이 나르시시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유전적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타고난 특정 기질이 성격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대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칭찬이나 과잉 보호 역시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며 자란 아이,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여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방어적으로 자기애를 부풀리는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특정 구조나 기능,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유전, 환경, 양육, 문화, 생물학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대받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 현장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들에게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당신을 위해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당신 자신을 바꾸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분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삶에 책임이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선택과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십시오. 상대를 알아야만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당신을 과거의 죄인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없었던 학대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인이었고 그들은 아이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의 양육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당신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기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이 낳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접 마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을 돌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가나 코치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주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감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 교묘한 조종에 능숙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정서적 협박을 통해 부모를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녀인 척 연기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그 순간적인 다정함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내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힘든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내 인생인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며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약속을 깨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변화하겠다, 잘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며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잠깐만 빌려 쓸게와 같은 작은 약속부터 삶의 중요한 약속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관대함과 사랑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빼앗아가기만 할 뿐 되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돈, 시간, 에너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의 노후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부모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며 부모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부모의 작은 단점이나 실수를 혹독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비난의 부모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살던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와 같은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바쁘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를 망신주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부모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지,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임, 거절의 경험이 나르시시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유전적 기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즉,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타고난 특정 기질이 성격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대나 방임뿐만 아니라 과도한 칭찬이나 과잉 보호 역시 나르시시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며 자란 아이,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여 작은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방어적으로 자기애를 부풀리는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또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신경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특정 구조나 기능,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사고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유전, 환경, 양육, 문화, 생물학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대받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상담 현장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들에게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당신을 위해 바꾸려 하지 말고 자녀 때문에 당신 자신을 바꾸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분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삶에 책임이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선택과 감정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십시오. 상대를 알아야만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문제 삼으며 당신을 과거의 죄인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없었던 학대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성인이었고 그들은 아이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의 양육 방식에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재 성인이 된 자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의 주체를 당신에게서 자녀에게로 옮기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선택이 낳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직접 마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주 조금이나마 자신을 돌아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무게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가나 코치 혹은 믿을 수 있는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위로와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이가 나를 배신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슴 아픈 주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성인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께 깊은 공감과 함께 어쩌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부모님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감과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는 교묘한 조종에 능숙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정서적 협박을 통해 부모를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녀인 척 연기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는 그 순간적인 다정함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내 버려졌다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부모의 힘든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무엇을 필요로 하든 체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부터 내 인생인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이기적인 말을 들으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작은 것도 내어주지 않으며 감사함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약속을 깨는 것도 그들의 특징입니다. 부모에게 변화하겠다, 잘하겠다 거듭 약속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번번이 무너지며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옵니다. 차는 잠깐만 빌려 쓸게와 같은 작은 약속부터 삶의 중요한 약속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부모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관대함과 사랑을 이용해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빼앗아가기만 할 뿐 되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의 돈, 시간, 에너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의 노후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기적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탕진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들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부모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 또한 흔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패와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며 부모에게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부모의 작은 단점이나 실수를 혹독하게 비판하며 부모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러한 비난의 부모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는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아주 작은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지원과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자신의 삶과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으면 살던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오세요 와 같은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바쁘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손실이나 삶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성인 자녀는 부모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를 망신주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나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며 부모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부모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닌지,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학대나 방해